자기 동력은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으려는 능력과 성장의 믿음,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어야 생겨납니다. 자기조절력은 여건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삼는 회복 탄력성과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 닛은 자기 동력에서 시작해서 자기 조절력을 완성되면 그것을 발휘해야 구체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능이나 재능은 일종의 잠재력인데 자기 이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릿입니다. 그 그릿이 바로 결국은 자기 혼용감을 형성의 이대 성취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심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릿입니다. 그 그릿이 결국에는 높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어려운 난간에서 자기 믿고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외형적인 보상보다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즐기는 모험을 더 중시합니다. 강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노력하여 얻은 결과를 지식시켜 나가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반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미래의 성취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일에 만족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즉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일의 형질에 대한 확신이 강한데 다음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 첫째로 과업지향적입니다. 과업지향적인 사람은 보상보다 그 일에 주는 가치에 의미를 둡니다. 둘째로 새롭고 모험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과시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셋째로 자신이 수집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넷째로 새롭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적이며 의욕을 보입니다. 다섯째로 어떤 과제에 도전하여 결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 원인을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의 실패 원인을 성취를 이루는 진도로 삼습니다. 여섯째로 이전 결과를 떠나서 일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도처에서 또 다른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일곱째로 철저한 준비를 통한 현재의 과제의 이행을 미래 도전의 방출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기 효능감과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어떤 장애나 걸림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성취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과업은 이대 성취에 대한 확신, 약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 확신을 높일 수 있을까입니다. 그 근거는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겪고 실패가 많다 보면 일에 대한 성공의 가치를 느낄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의 성취를 아닌 교육성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둡니다. 어느 대책에 대해서 믿고 나가지 않은 일에 대한 사실 퇴출. 그래갖고 교육성을 지원한 것 꿈을 관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졌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그 정보는 리서치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에서 얻은 정보가 더 가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한 성공을 자신이 하는 일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집니다. 셋째로 주위 사람들의 인정으로 일에 대한 효율성은 더 커집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관심은 학습자의 능력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학습자의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관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묻기만 해도 학습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관심이 학습자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학습자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학습 지도자의 교육, 코칭, 멘토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연한 차이점은 장점을 키운 쪽이 약점을 고친 쪽보다 활동을 더 즐겁고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학습자가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강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도전합니다. 둘째로 시간이 가면서도 경험할 수 설정의 기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셋째로 학습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금방 잊고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회복감,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장래에 더욱 타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안으로 생성됩니다. 이처럼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처음에 학습을 속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처우 성공의 학습 효과에 대한 확신은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의 경험이 쌓이며 배가 됩니다. 아울러 그 효과에 대한 학습 지도자의 관심과 인정,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을 하는 것은 생각 회복 계획을 설정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확실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끊임없이 남이 인증하는 것, 즉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공식 같은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공세기 시작하여 삶의 순간마다 열정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많아지는 힘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러나 한번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인생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원동력이어야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기르면 결코 슬픔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두 가지가 비전과 행동력입니다. 비전을 하고 비전을 좀 설치한 목표 뒷받침이 항상 뒷받침 됩니다. 이 이론의 현실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목표 세운 사람보다 지금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희망의 이론은 생산식 세는 목표가 있지만 달성 방법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꼭 설정해야 목표를 세우면 달성 방법을 공략하면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를 크게 설정하고 도전하기 강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떤 과학에서의 목표를 정확할수록 몰입 정도등이 높다는 것입니다. 록과 라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크기가 한시한탄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직한 자기적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목표는 개인의 등의 과거의 성격보다는 자기 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기 전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이를 진행하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강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일에 대한 효율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과 성과 사이에는 인내와 노력이라는 외계 변수가 존재함을 뜻합니다. 개인이 어떤 과업에 대하여 목표나 기준을 미리 정해놓으면 진행 중 행동에 중요한 자기 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즉 인간의 행동은 미리 정해놓으면 추후 행동에 중요한 자기 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미리 정해놓은 목표와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성과에 미치지 않는 지역적인 수가 있습니다. 전차는 일상에 더 약한 동경 설정에 조정을 미치는데 목표에 대한 성공에 하기 또 의식의 결정 방향성 시사 등 노력 지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 지식의 저장, 연구 개발 노력,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획득 등 다양한 경험 구상 등입니다. 실제로 목표 설정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청소에 이렇게 분명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목표 설정을 하면 과제 설정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기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